여러모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가 결국 1대 0으로 마쳤습니다. 그동안 공격력 난조로 고민이 많았던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비교적 준수하게 공격을 풀어갔는데요. 손흥민과 이재성이 좋은 컨디션으로 공격 전개를 주도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웨일스전 각각 4회, 1회에 그쳤던 슈팅과 유효 슈팅 수가 19회, 9회에 달하며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월드컵 때 이변을 보인 것 이외에는 객관적 전력이 더 낮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은 어떨까요? 사우디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 6경기 1승 5패를 기록 중인 팀이었는데요. 특히 최근 5연패 기간 경기당 실점이 2골 이상이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2골 이상으로 수비가 약한 팀이었는데 또 우리 대표팀은 한 골만 넣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 이탈리아를 이끌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거액 연봉에 데려갔으나 지난 8월 부임한 만치니 감독이 당장 변화를 만들어내기엔 역부족이기도 했습니다. 직전 경기 코스타리카전에서도 3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아로와이스 골키퍼의 선방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아로와이스 골키퍼는 이날 선방 8회를 기록하며 대활약했습니다. 전반 41분 손흥민의 컷백 패스에 이은 황희찬의 슈팅과 골문 가까이에서 이어진 이재성의 후속 슈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프리킥에 이은 김민재의 공격 시도도 저지하는 등 수많은 찬스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팀 입장에서는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저기서 저걸 못 넣었나 하는 장면이 이재성 선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에는 완벽한 1대1 찬스였는데요. 후반 3분 김민재, 손흥민을 거친 공이 이재성에게 연결됐습니다. 이재성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며 슈팅을 이어가려 했는데 아로와이스가 달려나와 미리 막았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웨일스전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지난 경기와 달리 높은 위치에 주로 머무르며 공격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효과는 분명했는데요. 손흥민은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동료에게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건네 위협적인 공격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이날 기회 창출만 무려 7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나머지 한국 선수들의 기회 창출 횟수 9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사우디 전체 선수들의 기회 창출 횟수 5회보다 많았던 수치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라는 것을 수치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력도 훌륭했는데요.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슈팅을 2번 때렸고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는데요. 크로스도 5번 중 4번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콜롬비아전에서도 슈팅 4회, 드리블 시도 6회를 기록하며 자신이 직접 공격을 이끄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사우디전에서는 드리블 시도가 아예 없었던 반면 기회 창출이 7번이나 있었다는 점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 역할에 보다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환상적인 클래스를 보여줬던 장면은 전반 32분 선제골 장면인데요. 손흥민은 이재성이 오른쪽에서 보낸 패스를 받는 대신 뒤로 흘리는 감각적인 플레이로 자신보다 좋은 위치에 있던 황인범에게 공을 연결했고 이것이 조규성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선보인 안정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이날 경기 감각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황인범이었기에 실패하면서 굴절된 공이 조규성의 헤딩슛으로 연결되어 선제골을 뽑기는 했습니다. 만약 황인범이 서 있던 위치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안정환이 돌아뛰고 윤정환이 찔러줬던 것처럼 손흥민이 돌아뛰고 이강인이 찔러주면서 환상적인 장면이 재현될 수 있었는데 이 어려운 걸 또 해내는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패스를 시도하여 굴절이 나왔고 결국 선제골로 이어졌으니 다행이고 잘한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돌파 후 단독 찬스를 맞이할 뻔한 장면에서 사우디 선수의 태클이 들어갔고 명백한 페널티킥이었는데요. 이를 선언하지 않은 심판 판정이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완벽한 오심이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풋볼 런던은 페널티킥 판정이 아쉬웠을 손흥민, 그러나 골 빼고 모든 걸 보여주는 만점 활약이었다. 그는 오늘 키패스를 무려 7개를 제공했고 이는 사우디 전체보다 높고 한국팀 전체보다 단 2개 낮은 수치였다. 그는 오늘 경기를 지배했다며 극찬했습니다.
디에셀레틱도 전반 손흥민의 페널티킥 판정은 느린 장면으로 봤을 때 완벽한 파울이었다. 친선 경기가 아니었으면 VAR로 인해 득점 찬스를 얻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만점 활약을 보인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뿐 아니라 대인배 행동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는데요. 바로 경기 후 오심 판정을 한 심판과도 포옹하며 환하게 인사를 나눈 그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대인배 소니, 역시 친절한 소니, 정말 소니는 사랑스러워, 심판 더 미안해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한 수 아래의 사우디를 1대0으로 진땀 승리를 한 대표팀 다음 달에는 튀니지와 베트남과 경기를 펼치고 11월부터는 월드컵 예선입니다. 이후 1월에 아시안컵인데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9월 A매치 기간의 가장 큰 수확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안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내부 기자의 단독 보도로 손흥민 관련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우 혹시나 했는데 역시 재계약 협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토트넘이었으면 뜯어 말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앙제 감독이 있는 토트넘은 모르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지에도 큰 관심과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능통한 폴 오키프 기자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며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동행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비공식으로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올해 계약을 연장한다면 지난 2015년 입단한 이후 세 번째이자 2021년 이후 2년 만인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에 능통한 폴 오키프는 9일 SNS를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은 비공식 회담을 통해 계약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완전 속보라서 계약 기간이나 주급, 보너스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015년 여름 바이엘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은 손흥민은 지금까지 2018년과 2021년을 두 차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올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면 세 번째인데요. 현재 그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2년 남은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축구 클럽 재정 통계 매체 카폴로지에 따르면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6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토트넘 내에서 1위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케인이 20만 파운드 약 3억 3,300만 원로 가장 높았는데요. 만약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급과 보너스를 받을 전망으로 예측받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빅클럽 맨유, 첼시, 맨시티, 리버풀 등의 선수들은 해리 케인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파격적으로 올려도 크게 놀라지 않을 상황입니다. 토트넘에 있었기에 적게 받는 편이었는데요. 아싸리 엄청 잘 받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 러시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리를 지키며 남은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매 시즌 발전을 거듭하며 꾸준히 활약을 펼쳐왔는데요. 이적 첫 시즌은 적응 등을 이유로 고전했지만 이후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눈부신 퍼포먼스 속에 에이스로 발돋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산 377경기를 뛰면서 148골 80도움을 기록했으며 2020년도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2년 세계 축구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입단한 이래 줄곧 맹활약을 펼친 것에 더해 이번 시즌부터는 고위 관계자와 팬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주장으로 임명돼 캡틴으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손흥민은 앞서 지난 3일 내 역할은 아주 쉽다.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미소 지으려 하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한다며 계속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토트넘을 이끌고 이번 시즌 더욱 높이 비상하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 팬들은 콘테 시절 최악의 포지셔닝으로 손흥민의 폼을 완전히 죽여놨고 활용도 잘 못하는 감독으로 인해 토트넘에 대한 분노가 높았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탈트넘을 염원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앙제 감독의 선전의 분위기는 바뀐 상황입니다. 현지 팬들도 소니와 재계약은 필수 사항이야. 소니는 완벽한 주장이라고 소니가 제대로 돌아왔어. 앙제 감독이 소니를 되살려놨다고 앙제와 소니 계속 오래 보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재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토트넘의 완전한 살아있는 레전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9년 차로 레전드인데요. 선수 생활 마지막까지 토트넘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딱 하나 우승 트로피인데요. 리그컵은 허무하게 탈락했고 FA컵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발 FA컵에 사활을 걸고 임해서 꼭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인 득점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요. 그래도 팀 성적으로 인한 팀 트로피도 꼭 따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